고기 굽기 전 후추부터 뿌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삼겹살이든 스테이크든 센 불에 올리기 전이면 늘 후추통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자료 하나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후추 뿌린 고기를 센 불에 구웠을 때 발암물질이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후추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조리법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마지막엔 후추 없이도 더 맛있어지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밥상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1장. 평범한 식탁의 배신. 저는 오늘도 후추통을 손에 들었습니다. 삼겹살을 굽기 전이면 늘 하던 대로였죠. 프라이팬 위에 고기를 올리고 톡톡톡 후추부터 뿌렸습니다. 20회 넘게 몸에 밴 손버릇이었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판 위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참 좋아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하루의 피로가 그 냄새 하나로 풀리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고기조리와 관련된 어떤 습관이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설마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심장이 살짝 빨리 뛰었죠.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이었으니까요. 후추 뿌리고 센 불에 굽고. 그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넘기기엔 찜찜함이 자꾸 남았습니다. 저는 프라이팬 불을 줄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후추통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맛있게 먹으려던 그 한 번의 습관이 어쩌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고기를 다 굽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자꾸 그 기사 생각이 났죠.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 답을 알아야만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눈은 자꾸 휴대폰 화면 쪽으로 향했죠. 식구들이 맛있다고 하는 소리도 그날따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확인해봐야겠다고요. 설거지를 하는 손길도 평소보다 느려졌습니다. 2장. 충격적인 실험 결과. 저는 그날 밤 관련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밤늦도록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실험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후추를 뿌린 고기를 센 불에 구웠을 때를 비교한 실험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화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후추 없이 구운 고기와 후추를 뿌리고 구운 고기, 발암물질 생성량 차이가 상상 이상이었죠.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수치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후추 속 특정 성분이 고온에서 반응하며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주 그렇게 구워 먹었던가. 저는 손가락을 꼽아봤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좋게 됐죠. 삼겹살, 스테이크, 불고기까지. 매번 후추부터 뿌렸으니까요. 셈을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힘든 숫자였어요. 하지만 자료는 명확했죠. 향과 풍미를 살리려던 습관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숫자뿐이었죠. 10배.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천장을 보며 뒤척이던 밤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저는 결국 다시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뭔가 답을 찾아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창밖은 이미 캄캄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자료를 붙잡았습니다. 3장.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후추가 그렇게나 위험한 향신료였던가? 곰곰이 따져보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후추는 수천 년 동안 쓰여온 향신료였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쓰인 재료가 갑자기 나쁠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알게 됐죠. 문제는 후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관건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후추에는 향을 내는 특정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화학적으로 변하면서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직화나 센 불처럼 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조리법에서 그 반응이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후추가 나쁜 게 아니라 순서가 문제였구나. 조리 전에 미리 뿌려두고 센 불에 오래 굽는 방식, 그게 바로 위험을 키우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답답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를 올리기 전 초벌부터 후추를 흩뿌렸죠. 그리고 불을 최대한 세게 올려 겉을 바싹 익혔습니다. 맛은 좋았지만 그 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허탈하면서도 안도했습니다. 후추를 아예 끊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언제 뿌리느냐, 얼마나 뜨거운 불에 굽느냐. 그것만 바꾸면 되는 일이었죠. 저는 그제야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후추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죠. 이번엔 다른 눈으로요. 버릴 물건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할 재료였습니다. 저는 통을 조심스레 선반 제자리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사장. 숨겨진 대안 등장. 저는 그럼 대체 뭘 써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향은 살리고 싶은데 위험은 피하고 싶었죠. 그러다 유명 셰프들의 조리법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밤새 이 자료 저 자료를 뒤적였어요. 놀랍게도 많은 셰프들이 고기를 구울 때 후추 대신 혹은 후추와 함께 허브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어요. 타임, 로즈마리, 바질, 오레가노. 이름은 익숙한데 제대로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죠.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허브는 향도 풍부하고 고온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읽으며 마음이 놓였죠.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타임은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을 냈고 로즈마리는 육류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는데 탁월했습니다. 바질은 산뜻함을, 오레가노는 묵직한 풍미를 더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 선반을 뒤졌습니다. 말린 허브 몇 가지가 먼지만 쌓인 채 있었죠.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후추 없이도 고기가 맛있어질 수 있다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죠. 저는 그날 저녁 직접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 앞에 서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릴 정도로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허브 코너 앞에 한참을 서 있었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만져보고 향을 맡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결국 4가지를 모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5장. 집에서도 가능한 레시피. 제 소개를 아직 못 드렸네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5개의 별이 붙은 호텔 주방에서 40년 가까이 메인 셰프로 일했고 지금은 작은 자리에서 직접 오너 셰프를 맡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손님을 맞은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됐네요. 60이 되던 해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갔죠.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약선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공부라 설렘도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약선 요리 지도사 자격을 땄고 감사하게도 약선 요리 명인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건강 밥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서로 자료를 나누고 밥상을 함께 차려보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 인연 덕분에 저는 허브 양념장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봤습니다. 타임과 로즈마리를 곱게 다지고 바질과 오레가노를 더했죠. 여기에 레몬즙과 올리브유, 식초 약간,
그리고 와인 한 스푼을 섞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고? 저는 만들면서도 놀랐습니다. 재료를 다지고 섞는 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양념장을 고기에 발라 30분 정도 재워두면 준비 끝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 더욱 마음에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이 양념장을 바른 고기를 구웠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죠. 은은한 허브 향이 부엌을 채웠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놀랐습니다. 후추 없이도 이렇게 풍부한 맛이 날 수 있다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감탄했습니다. 가족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냄새가 좋다고요. 고기 잡내가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얻은 작은 성취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 방법을 써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장. 허브가 특별한 이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허브가 단순히 향만 좋은 재료일까?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하게 됐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타임과 오레가노에는 타이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로즈마리와 바질에는 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했죠. 이 성분들이 고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맛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향신료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조미가 아니라 일종의 천연 방패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운 동의보감 내용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책에는 향이 강한 약초와 식물들이 기운을 순환시키고 소화를 돕는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옛 문헌을 다시 펼쳐보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향이 진한 식물들을 약재로 함께 다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의 흐름을 돕는 재료로 기록해두었습니다. 옛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에요. 저는 책장을 넘기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신기하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수백 년 전 지혜와 요즘 연구 결과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니요. 허브 한 줌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 선반이 새삼다르게 보였습니다. 흔하게만 보이던 마른 이파리들이 갑자기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지혜와 오늘의 연구가 손을 맞잡은 느낌이었죠. 향신료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다시 서가에 조심히 꽂아두었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 강의실 풍경이 떠올라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7장. 고기 자체의 숨은 변수.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후추와 조리법만이 아니었죠. 고기 자체에도 변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뒤졌어요. 궁금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햄철이 몸속에서 다른 물질과 만나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가공육이나 고온 조리를 거친 고기일수록 그 반응이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냉장고 속 고기들을 새삼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고기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었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추를 허브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리법과 재료, 이 모든 조합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단편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습관, 하나의 재료만 탓해서는 안 됐던 거죠. 고기, 향신료, 불온도, 이 모든 게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방법은 있었습니다. 채소와 허브를 충분히 곁들이고 조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 그 반응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문제는 고기 하나가 아니라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곱씹으며 앞으로 부엌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서서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순서, 불세기, 곁들이는 채소까지 하나하나 나열했죠. 복잡했던 생각이 글로 옮기니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눈에 띄도록 일부러 그 자리를 골랐습니다.
8장. 오늘부터 바꿔야 할 한 가지. 저는 이제 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후추를 아예 버릴 필요는 없었어요. 다만 순서와 방식을 바꾸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먼저 허브 양념장으로 고기를 재웁니다. 타임, 로즈마리, 바질, 오레가노에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더한 그 양념이죠. 30분 정도 재워두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간단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불입니다. 처음부터 센 불에 확 굽는 대신 중불에서 천천히 속까지 익힙니다. 겉만 타고 속은 안 익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조리 시간이 조금 늘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추는 맨 마지막입니다. 다 익은 고기 위에 불에서 내린 뒤에 살짝 뿌려주는 거죠. 향은 그대로 살리면서 위험한 반응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몇 번이고 되짚어 확인했습니다. 혹시 잊을세라 손으로 순서를 짚어가며 되뇌었습니다. 똑같은 고기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저는 완성된 요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후추 향도 살아있었죠. 맛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식탁 앞에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엌에 섭니다. 후추통을 드는 순서는 예전과 달라졌죠. 허브 양념, 중불조리, 마지막 후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고기인데 조리 순서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부엌에 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순서를 되새기며 고기를 굽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이 작은 변화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도 한번 순서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